네, 그러면 지금 이제 또 세 번째 기다려지는 발제가 있는데요. 에피스케이프 소장님이신 이윤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귀국하셨던 걸로만 알고 있었다가 이번에 들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셨고, 또 이제 외국에서 오래 활동하다 들어와서 한국에서 설계한 많이 다르다는 거에 좀 괴로워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경험담을 많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미국, 영국, 독일의 조경사 제도를 소개시켜 드릴 엘피스케이프 이윤주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조경사를 취득한 것은 아니어서 리서치 바탕으로 이제 그리고 저희 간접 경험과 그리고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만든 자료임을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 조경사입니다. 미국은 그 클라브라는 위원회에서 그 조경사 등록과 시험을 주관하고 뒤에 나오는 카운슬 리코드라는 전문 정보 시스템을 이제 관리합니다. 네, 면허는 개인이 대중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조경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경가 타이틀을 사용하려면 그 관할 구역의 요구 사항을 이제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면허 취득하는 방법이나 이제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1번부터 이제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이제 본인의 자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그 전문 기관에서 인증 학교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펜실베니아 주를 클릭하면 펜실베니아 주의 그 인증 학교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본인의 첫 번째 자격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클라브에 등록을 하려면 그 학력, 경력 등 그 검증된 그 이력을 기록 문서한 그런 카운슬 리코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마다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싶은 지역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합격력의 자격을 충족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시험 준비인데요. 예전에는 한국같이 이제 종이로 시험을 봐서 실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는 컴퓨터 베이스로 바뀌고 실기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관할 구역마다 이제 그 자격 요건이 조금 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주는 졸업하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2년간의 경력과 그 3명으로부터의 이제 추천사가 필요한데요. 어떤 주는 이제 경력이 없어도 시험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주마다 약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관할 그런 구역 지역의 그런 요건들을 다 이제 본인이 이제 충족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뭐 건설 관리라든지 조사 분석 그리고 설계 등이 있고, 하루에 이 4개를 다 보는 거는 이제 시간상 무리가 있고 대부분은 2개씩 나눠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시험 준비는 뭐 이런 것 같은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4개 섹션이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습득을 해야 이제 시험 패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컴퓨터 시험 예시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오른쪽 여기 보시면 배수 관련해서 레벨을 계산한 다음에 이제 왼쪽 숫자들을 이제 오른쪽에 이제 넣어서 맞추는 건데, 시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합격률인데, 대략 그 시험자들 중 50%에서 70% 정도 합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는 왜 자격증이 이제 필요하냐인데 그 면허가 없으면 그 조경가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공식적 마케팅 자료에 이제 클라브 로고라든지 뭐 프로페셔널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이라고 해서 뭐 PLA나 RLA를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공공 프로젝트 공모를 하려면 꼭 면허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그 프로젝트이 이제 최종 시공 도면으로 시허가를 받을 때 면허를 소지한 조경가의 도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시공되기 전에는 꼭 그 조경가라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CEU라는 흥미로운 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펜실베니아주는 의무적으로 1년에 그런 20포인트 정도 정도를 이제 1년에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SLA 컨퍼런스를 참석하면 뭐 4점이나 5점을 주고 뭐 이제 런치 앤 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뭐 한 1점 정도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경면은 2년에 한 번 갱신이 되고 이제 그때 포인트를 쌓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좀 이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랜덤으로 체크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증명 자료를 제출 못하면 뭐 페널티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국인데요. 미국에서는 그 클라브의 단체에서 그걸 관리를 했다면 영국은 CMLI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차터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뭐 면허가 있는 조경가 뭐 이 정도의 뜻이고요. 그 교육과 이제 실무 모두에서 높은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자격입니다. 네, 차터식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로는 그 패스웨이 투 차터십이라는 거를 이제 통해서 이루어지고 멘토의 그런 도움으로 학습을 하고 패스웨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무 시작 후에 구술 시험에 합격하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전 과정은 이제 지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 패스웨이에 들기 위한 그 자격으로는요, 그 미국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일단 조경 교육을 마쳐야 하고요. 그리고 그 차터드 그 조경가가 되기 위해서는 구술 시험 통과가 필수인데요. 참고로 그 영국에서는 필기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터드십 실러버스에 어떤 내용을 습득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고 이 문서가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제 6개의 그런 요소로 되어 있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실라버스에 보시면 각각의 죄송합니다. 이게 핫도그를 제가 클로즈를 했는데 계속 떠서 죄송합니다. 네. 그 실라버스에 이제 보시면 그 각각의 주제 그리고 이것들을 왜 배워야 하고 그 뭐를 습득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구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패스웨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멘토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멘토는 최소 18개월 동안 그 CMLI 그 공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이제 자격이 되고요. 그 차터드 조경가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멘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대화를 정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 그 저희 동료들도 멘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직장 상사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회사에서 그 뭐 틈틈이 시간 날 때 서로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이거를 계속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멘토가 정해졌으면 이제 첫 미팅을 통해서 차터식 그런 실러버스를 통해서 진행 사항을 설정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지원자의 그런 관련된 이해도 테스트를 하고 멘토로부터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제 서로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이해도를 테스트할 때는 이러한 폼들을 작성해서 각각의 그런 항목들에서 얼마나 그런 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레벨 제로라는 거는 이제 전혀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상태이고, 레벨 4는 이해와 이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항목에서 뭐 레벨 4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보통 한 2, 3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그런 평가에서 레벨 제로가 있으면 다음 시험 단계로 이제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와 그리고 자기 개발,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그 실라버스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뭐 개발 팩 같은 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멘토와 토론을 계속 통해서 지원자의 그런 지원자가 계속 발전되고 있다는 기록을 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디벨롭먼트 그 로기라는 그 샘플은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그 1년 동안 4개의 개발팩을 해야 되고, 그 개발팩을 제출한 후에는 감독자와 그리고 또 그 멘토와 감독자로부터 공식적인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감독자의 피드백을 받는 게, 그 멘토랑 감독자는 또 틀린데요. 그 감독자는 5년인가 또 그 챕터십에 있었어야 되는 자격 조건이 있고, 그 감독자의 역할은 그 지원자가 그 패스웨이 그 여정 동안 그 멘토랑 그 지원자한테 피드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습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원자랑 멘토가 구술 시험에 응시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멘토는 시험 통지를 감독자한테 하는데요. 그래서 멘토가 시험 알림을 제출하면 감독자가 제출한 모든 개발 팩이랑 그리고 멘토 리뷰를 검토하고 알림을 승인할지 거부할지 결정을 그 다음에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인 결정이 나서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은 그 조경협회 2명의 전문 회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접을 보는 거죠, 말로. 그래서 40분에서 45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시험관은 이제 그동안 제출했었던 뭐 개발 팩이라든지 뭐 멘토 리뷰 그리고 감독자 피드백을 포함해서 패스웨이 계정에 제출된 모든 사항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개방형 토론으로 면접 그리고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시험관은 실러버스에 이제 기반한 지식을 테스트하고 지원자가 참여한 프로젝트를 참고해서 기본 그 원칙에 대한 그 지원자의 이해도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 차터드 회원은 이름 뒤에 CMLI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UK 프로젝트를 하려면 UK 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조경협회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을 잘 안 들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그 영국에서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 차터드 랜드스케이프이 있어야 되는데, 꼭 회사 대표가 이 조경 그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직원 중에 한 명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독일인데요. 독일은 16개 지역 건축가 협회가 있는데, 독일도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관할 지역의 홈페이지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뮌헨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이엘비시 아키텍텐 칸마라고 해서 약간 뭐
건축방 뭐 이런 뜻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비약이라고 부르는데 비약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약에는 그 조경만 있는 건 아니고 그 건축 그리고 인테리어, 조경이랑 도시 계획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약에서 이제 인정하는 그 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등록은 불가하고 이제 최소 24개월의 실무 활동을 완료한 후에야만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는 이제 설계 단계가 뭐 구상, 뭐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로 나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독일에서는 9단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9단계를 다 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지 자격증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독일에 있었을 때 이제 신청했었던 비약 신청서이고, 그리고 이건 회사에서 받았던 경력 그 증명서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참고로 독일에서 2년 지났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그 디자인 단계부터 뒤에 뭐 공사 감리까지 다, 해야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2년이 지났을 때 기본 설계랑 실시 사이, 그러니까 한 4단계 정도까지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약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세미나 몇 과목을 이제 들으면 자격증을 수여하겠다고 답변이 왔었는데 사정상 제가 참석을 못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했었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어떤 스케일의 이제 도면들을 작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제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경회사를 이제 오픈하거나 공공 프로젝트 공모전 등록 시에 라이센스가 꼭 필요한데요. 그 조경가의 불법 사용은 한 2천만 원 정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약 회원이야 하는 이유로는 그 연대 공동체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그리고 뭐 그 건축가 연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독일에서는 그 거기에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력 시장에서의 우대 그리고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 비약의 조경가들은 이제 다양한 분야의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언급된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 여기 뭐 보시면 이러한 멘토들한테 직접 연락을 하고 그리고 개별 토론에서 서로 지식이랑 이제 의견을 이제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 이번에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그 저는 뭐 기술사 해외 아니, 조경 기술사 그러니까 기술사는 없고 조경 기사 만 취득을 했었었는데 그 뭐 친구들한테 들은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해외 조경사를 취득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한국보다 좀 훨씬 실무에 도움이 되고 되게 좀 실질적이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께서 이 자료가 좀 도움이 많이 돼서 토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간단히 소영의 그 기술사 사무소의 소장님이 질문 올려주셨는데 그 종합 토론으로 가면 조금 그 너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각 주별로 관리 주체가 다른 점이 독일의 가장 큰 특이점으로 보이는데 다른 주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그 주의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되는지 질문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답변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아, 예. 제가 알기로는 다시 취득하는 거는 아니고, 그 독일에서는 이사를 갈 때도 그 주에다가 나 떠나 하고서는 그거를 통지하고 또 새로운 주에 가서는 이제 이 주에 소속됐어. 이거를 꼭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도 이렇게 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도 주마다 자격 조건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는 뭐 경력이 있었어야 되고 어떤 주는 경력이 없었어야 되고 또 어떤 주는 뭐 1년이고 어떤 주는 2년이고 그래서 옮길 때 그 관할 지역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좀 이 친구가 그 자격에 좀 모자란다 싶으면 추가적인 걸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냥 아는 국가의 시스템만 알다가 이렇게 세계 국가를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나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영국의 제도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왜 저희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필요하라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말이 생각나면서 이게 되게 기계적으로 그냥 뭐 스펙 쌓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한 명의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선배 세대 내지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는 시스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우리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연합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윤주 대표님 감사드립니다.